여러분은 인모드에 대해 너무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근본부터 다른 인모드 시술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만의 시술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현입니다. 요새 피부과에서 핫한 리프팅 시술로는 인모드가 대표적입니다. 인모드가 처진 살을 효과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에 인모드 시술을 받으러 병원에 많이들 내원하시는데요. 막상 상담을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면 인모드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다반사일 뿐더러 무조건 오래 하는 게 좋으니 오래 시술해달라,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등 올바른 시술 방식에 대한 의학적 이해가 없이 그저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가 진리인 양 잘못 알고 계신 경우를 흔하게 경험을 합니다. 인모드는 올바르고 정확하게 시술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없는데요. 최근에는 인모드 시술을 진행하는 병원이 너무나 많다 보니 이 전반적인 시술의 퀄리티도 떨어지고 인모드 자체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인식이 점점 더 팽배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인모드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한번 짚어보고 시술 퀄리티를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이 전문적인 시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인모드 시술의 퀄리티를 더 높이고 싶은 원장님들을 포함해서 인모드 시술을 받고자 하는 모두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니 인모드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모드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는 제가 이미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인모드를 받고자 병원에 오시는 대부분은 이중턱이나 심술보, 불독살 등의 처진 살을 개선하고 싶어서 인모드를 고려하신 것일 텐데요. 자, 인모드의 적응증이 이중턱, 심술보 등의 처진 살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인모드 시술을 해보면 뚜렷하게 이중턱, 심술보가 개선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인모드의 고주파가 나타내는 고유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완전히 똑같이 시술하더라도 개개인마다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피부 두께에 따른 지방층의 에너지 전달 정도의 차이, 또 고주파의 피부 속 침투 깊이의 차이 등에 의해서 인모드 효과가 뛰어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인모드를 오랫동안 시술을 해본 의사라면 어떤 경우에 효과가 좋고 어떤 경우에 효과가 떨어질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요. 제 경험에 기반해 볼 때 상대적으로 피부가 두꺼운 경우보다는 얇은 경우, 또 남자보다는 여자, 또 처짐이 아주 심한 경우보다는 적당히 처진 경우, 지방층이 두꺼운 경우보다는 얇은 경우에 인모드 효과 및 만족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저는 이중턱 심술보 때문에 인모드를 염두하고 오신 분들 중에 인모드가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면 가급적 인모드를 권유드리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담만 받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꽤 됩니다. 병원 이윤의 측면에선 당연히 손해겠지만 그렇다고 효과가 없을 만한 시술을 권유하는 것도 정직한 행동은 아니겠죠. 자, 대신 꼭 인모드만을 고집하시지 않는다면 이 피부 상태에 따라 울세라나 브이올렛 같은 대안을 제시해 드리기도 하고, 또 인모드 효과를 보조하기 위한 튠 라이너, 에어젯, 지방 분해 주사 등의 보조 시술의 병행을 권유해 드리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중턱이나 심술보, 불독살 해결에 있어서 이 인모드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인모드만을 받겠다고 결심을 하고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보다는 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인모드의 효과가 좋을지 없을지부터 우선적으로 확인한 뒤에 시술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인모드 시술이 너무 대중화되다 보니 병원끼리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도한 마케팅을 진행하는 병원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술 시간을 길게 한다면서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 총 시술 시간이 일종의 시술 효과를 결정하는 하나의 지표처럼 인식이 되어 시술 시간만으로 병원을 비교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전체 시술 시간이 시술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간과하는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시술 온도입니다. 자, 인모드, 그 중에서도 미니 FX 핸드피스를 이용한 시술은 처진 지방을 파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요. 지방세포는 고주파를 전달한다고 무조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역치를 넘어선 온도에 도달했을 때 더 쉽게 파괴가 됩니다. 미니 FX 시술 시에는 표피의 화상을 예방하면서도 지방세포를 파괴하기 위해 최대 42에서 43도C 정도의 온도 상한선을 설정하는데요. 따라서 약 42도에 가까운 피부 온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술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42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시술을 아무리 오래 해도 제대로 지방세포가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안 아프게 대신 오래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 온도에 따른 통증 민감도는 개인차가 매우 크지만 안 아프다면 대부분 온도가 충분히 오르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 낮은 온도에서는 아무리 오래 시술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시술을 오래 한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인모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시술 시간 중에서 약 42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시간의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보통 시술 시작 시에 측정되는 피부 온도 값이 30도 내외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42도까지 도달하게끔 시술하는 것이 제가 인모드 시술을 진행하는 원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술 초반에는 이 샷과 샷 사이에 적절하게 시술 영역을 중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한 샷의 에너지 조사 시간도 충분하게 길게 유지해서 한 번에 고주파 에너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물론 이 원하는 목표 온도까지 도달을 했다면 이 통증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급적 통증을 잘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술 방식을 다시 조율하시는 것이 좋겠죠. 또한 피부 온도를 충분히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 조사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방법을 택할 경우 전체 시술 시간이 짧아지면서 효과는 더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 시술 시간은 고주파 샷이 전달되는 에너지 조사 시간과 또 샷과 샷 사이에 생기는 고주파가 전달되지 않는 딜레이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고주파 에너지가 총 전달된 시간을 8분으로 샷과 샷 사이의 딜레이를 1초라고 가정을 해보죠. 첫 번째는 한 샷당 에너지 조사 시간을 2초로 설정한 경우입니다. 8분 동안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총 240번의 샷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샷과 샷 사이의 딜레이는 239번이 생기겠죠. 따라서 전체 시술 시간은 2초 곱하기 240 플러스 239초, 즉 719초, 약 12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한 샷당 에너지 조사 시간을 4초로 설정한 경우입니다. 8분 동안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한다면 120번의 샷이 필요하고, 또 샷과 샷 사이의 딜레이는 총 119번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체 시술 시간은 4초 곱하기 120 플러스 119초, 즉 599초,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분명히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한 시간은 8분으로 동일한데 이 전체 시술 시간은 서로 다르다니 참 신기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실제 지방세포가 파괴되는 효과는 한 샷의 에너지 조사 시간을 더 길게 유지하여 시술 온도를 더 많이 높인 후자의 경우일 텐데,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전체 시술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모드 시술을 하는 시술자나 받는 환자 모두 전체 시술 시간만이 인모드의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이해해 주시고, 정말로 인모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전체 시술 시간보다 시술 온도와 에너지 조사 시간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누워있을 때와 서있을 때가 전혀 다릅니다. 얼굴의 처짐은 서있을 때 느끼는 것이지만 피부과 시술을 받을 때는 대부분 누워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처짐은 중력 방향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있을 때는 얼굴의 아랫방향으로 살이 처지지만 눕게 되면 중력의 방향이 바뀌면서 얼굴의 바깥 방향으로 살이 이동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세 변화에 따라 얼굴 처짐의 정도에도 큰 차이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죠. 따라서 누워있을 때와 서있을 때의 처진 살의 위치 이동을 시술자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시술 결과가 좋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간혹 인모드 시술 후에 볼꺼짐이나 볼페임이 더 생겼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시술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따라서 인모드 시술 전에는 필수적으로 서있거나 앉아있는 상태의 얼굴을 먼저 파악하고 어느 부위에 어떻게 시술할지 디자인을 하고 시술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을 미리 하고 시술에 들어가면 자세 변화에 따른 처진 살의 이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술을 진행할 수 있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완벽하게 처진 부위만 공략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상태로 시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의 인모드 시술을 진행하는 일부 병원의 경우에는 이 원장이 환자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오직 상담 실장과의 상담 후에 인모드 시술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술하는 원장이 내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는데 제대로 시술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얼굴의 상태를 보지도 않은 채 바로 누운 상태에서 시술을 시작한다고 하면요, 꼼꼼하게 얼굴을 분석하지 않고 시술을 진행한다면 이 시술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시술자는 항상 인모드 시술 전에 미리 얼굴을 분석하고 시술에 들어가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반대로 환자는 시술자가 제대로 내 얼굴을 분석하고 시술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것은 꼭 인모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모든 종류의 리프팅 시술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겠죠. 자, 오늘은 최근 가장 핫한 리프팅 시술이 인모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인모드는 굉장히 흔하고 대중적이지만 막상 좋은 결과를 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시술입니다. 자, 인모드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아무 병원에서나 대충 받지 마시고
이 내 얼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시술해 줄 수 있는 리프팅 전문가에게 올바른 시술을 꼭 받도록 하세요.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